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북한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음, 우상화 교육, 북한 사회에 대한 우월성 교육만 시켜왔기 때문에 저는 북한 사회가 굉장히 잘 사는 사회고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이 북한 사회를 굉장히 잘 사는 국가를 부러워하는 줄만 알고 살았던 게 제 과거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학교 생활에서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은 북한 사회가 굉장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고 주민을 위해서 어, 그 사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배웠고 그렇게 또 어, 세뇌받고 살았기 때문에 군대는 굉장히 정말로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군대에 입대하면 굉장히 어떤 조국을 위해서 또는 주민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어떤 성스러운 어떤 일을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군에 들어가서 첫 느낀 첫 생활은 영양실조와 많은 군인들이 탈영 그렇게 하고 잦은 구타와 그리고 심지어 도적질이 범행하는 그런 군 생활을 접하면서 내가 교과에서 배웠던 인민군대 생활이 과연 제대로 배운 생활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북한이 경제난을 받기 시작한 때가 한 90년대 초반부터였어요. 김일성이가 죽기 전 그러나 북한이 93년도에 준전시 상태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상태를 전국에다 선포해 놓고 주민들을 군사훈련에 군대뿐만 아니라 주민들 군사훈련에 동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93년도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2005년도까지 군 1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97년도부터 2000년 사이 북한에서 고난이 행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웠는데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작은 나라에서 인구가 2,300만밖에 안 되는 그 중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굶어 죽어나간 사람들이 숫자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때 군관이 돼가지고 탈영자들을 잡으러 가다 보니까 전국 각지를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근데 공공장소에 가보면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 굶어 죽어나간 시체가 너무 많아서 군 보건소에서 미처 처리를 못해가지고 막 방치돼가지고 며칠씩 막 썩어서 송장 냄새가 공공장소에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나갔고요. 너무 많이 굶어 죽어나가니까 아시아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매장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너무 많이 매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룩하게 그 흙이 오니까 김정일이가 지나가면서 묘가 많으면 우리나라 위신이 떨어진다고 해서 묘를 없애라고 해가지고 묘를 평묘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굶어 죽어 나갔거든요. 그 정도로 경제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주민들만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군대들까지 영양실조 와서 굶어 죽어 나가는 경우가 그때 당시에 많이 벌어졌거든요. 북한 사회에 모순된 점을 발견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아마 탈북 가신 모든 분들이 그런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북한 사회의 어떤 모순을 발견했을 때 우리 서로의 그 모순 같은 생각을 나눌 수가 없고 그런 모순된 점을 같이 누구한테 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를 탈출하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엘리트로 계시던 분들이 북한 사회 모순점을 발견하실 때 선택하는 유일한 수단이 저항운동이 아니라 탈출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북한 사회의 그런 그 누구한테도 자기의 이런 생각을 비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탈출이라는 선택을 통해서 그런 불만을
표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4년이라는 기간에 그 과정에 몇 번의 탈출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졌다가도 부모님들 때문에 항상 그게 자설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탈출을 함으로써 남아있는 가족들이 당할 고통과 그 시련 때문에 제가 결심을 쉽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라는 사회를 넘어오니까 첫째로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운 생활이 흐르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북한에는 가수원의 사과가 이렇게 망울이 지기 전부터 주민들이 따가지고 삶아 먹고, 그리고 그 날고 생거를 그냥 먹고 해가지고 거의 없어요. 사과가 제대로 익지 않은 상태에서 다 모조리 없어지는데, 제가 도망간걸 넘어서 그 중국 땅에 딱 와서 일단 중국 쪽에 국경 경비대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그 산 지역에 딱 숨느라고 피한 지역이 바로 가수원인 거예요. 근데 그 가수원에 있는데 가수원에 사과가 완전히 이렇게 엄청난 사람 머리통 절반만한 사과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누구 하나 그거 다치지 않고 그냥 떨어져서 바닥에서 뒹굴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사과가 다 익었는데도 떨어지고 누구 하나 같이 가는 데가 없구나. 그런 데서를 통해서 충격받았듯이 중국에는 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음식적인 그런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충격이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 사회에 오니까 외부의 소식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방송도 들을 수 있고 미국에서 보내오는 방송도 들을 수 있고, 하여튼 뭐 누가 통제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방송이 없더라고요. 라디오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그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외부 소식을 잘 몰랐어요. 근데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어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방송들을 들으면서 외국 국제사회에 대한 또는 주변 국가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동정심을 더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 제일 충격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웃권을 가져도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가는데, 중국은 돈 내고 기차표만 끊으면 자기 갖고 싶은 곳에 그저 기차표만 끊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많이 느꼈습니다.